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챗 GPT를 활용한 아이들 교육 방법, 또 미래 교육은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기자로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두성 기자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었던 걸로. 안녕하세요. 네, 법조 기자였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사회부도 오래 했으니까. 그런가요? 네. 크게 기사가 법조 기사 많이 기억이 남는데. 다 오래, 그쵸.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기사는 딱히 없었을 네,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끼는 후배라서. 근데 이두석 기자는 모든 분야에 관심이 다 많은 것 스포츠 같아요. 분야도 관심 많고. 맞아요. 거의 챗 GPT네. 맞아, 연예계도 관심 그러니까요. 많고. 아, 네, 지금 교수님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약간 낯설게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화학적입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자, 달라지는 이 자녀 교육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또 앞으로 또 챗 GPT를 활용해 나가고 싶으신 모든 네.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코딩 교육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영작했을 때 그거 맞는지 검수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진짜 그냥 꼭 학생들이 아닌데 저희가 뭐 일하다가도 사실은 뭐 네. 외신 찾아보고 이럴 때 뭐 정확하게 확인했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훨씬 더 네.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있고 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 챗GPT가 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수준 낮은 질문에 대해서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 중에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이 데이터 중에 고급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답변 만드는 데이터가 적고 아.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이나 아까 정치 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분야 이런데 네. 편향된 답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준의 질문에는 틀리는 답이 많고 오히려 고차원적인 질문, 네. 수준 높은 질문에는 정답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아카데믹한 네. 진짜 약간 그런 뭐 과학의 전문성. 본질이라든지 연구하고 이런 그런 부분. 분야는 정말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에 답변을 한 7, 80%가 초등학생들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 잘못된 답이 많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못하잖아요. 답을 못하죠. 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는 이렇게 요즘 우리 흔한 말로 네. 얘가 좀 약간 고지식하다. 네. 지식은 많은데 원래 좀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고지식하다고 네, 네. 얘기하는데 챗GPT가 좀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질문에 답을 잘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거 오히려 틀리는 게 꽤 있어요. 근데 고지식한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좋죠. 맞아요. 모르는 거 도움이 있으면, 되죠. 네. 도움이 되죠. 맞아. 그리고 아까 본방송 때 황재원님께서 챗 GPT로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끝말잇기라던가 오.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심심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건 끝말잇기 게임을 만들어줘 하면 코드로 얘가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테트리스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게임 만드는 코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그 게임을 아예 만들어줘요. 어허. 그래서 끝말잇기 게임 만드는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그러면 저 같은 문돌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딩 할 수 있다. 예, 할수 있네. 이게 우리가 챗GPT가 질문을 입력하는 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만 AI를 썼어요. 아하. 그렇죠.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챗봇을 붙이니까 우리 모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어를 가지고 지시를 막 내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쓰게 된 계기가 됐고요. 거기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명령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 코딩 사실 외국어 하나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되게 맞아요. 더 어렵다라는 어렵습니다. 다른 더 시절이 어렵잖아요.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더 어려운 게 외국어는 조금 틀려도 외국 사람들이 잘 봐줬었는데 그러네요. 코딩은 틀린 오류가 나잖아요. 쉼표를 하나 빼거나 가로 하나만 빠져도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오류라고. 다른 언어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얘가 이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인공지능이다. 고지식한 녀석이네요. 네. 근데 우리 상크림분들 궁금한 게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 범카이브님께 챗 GPT 혹시 옛날 방송 영상도 찾아주나요? 그 옛날 방송 영상을 찾으실 때는 검색 엔진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영상 같은 얘는 거는 원본을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요. 아하. 얘는 답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생성형이라는 건 기존의 것을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엔진은 따로 있는 거고요. 네. 기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얘는 텍스트로 언어를 만들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고요. 그건 조금 다른 걸 찾으시는 게 오,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챗 GPT처럼 바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너무 인풋하면 아웃풋. 바로 나오는데요? 챗 GPT에 대해서 너무 잘알고 그러니까요. 계시요 잘하고 계셔서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네. 챗 GPT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여기에 이제 챗 GPT의 주인이 되기 위한 6가지 역량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6가지 역량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네. 얘가 똑똑한 친구인데 이 정보의 정말 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얘를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본인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얘를 쓸 때 제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질문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질문의 수준이 높고 맞아요. 그리고 답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이게 전문적 지식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챗GPT 잘 쓰는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면 제일 좋은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네. 그래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일단 쓰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거군요. 똑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존하게 되고 얘한테 이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똑똑한 친구 있으면 막 시키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네. 챗GPT가 나보다 더 똑똑하면 휩쓸려 다니게 되고 얘가 잘못된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판단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의존성이 너무 커지니까요. 네. 이게 첫 번째 전문적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얘한테 질문 잘하는 것도 일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프롬프트 안에 본인이 원하는 명령문을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뭐 먹을까 그러면 일반적인 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어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오늘 해장하고 싶은데 뭘 먹을까 그러면 구체적인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답을 정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거시기, 머시기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얘는 못 알아듣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답은 다 여기 있는데 그걸 본인이 소화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성. 창의성은 일반적인 답은 얘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성인들이 많이 갖추고 계신데 네. 나머지 2개 우리 나머지 2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써보자. 일단 한번 해보고. 네, 왜냐하면 옛날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하려면 막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로그인해서 써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겁먹지 마시고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시도해보는 것.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건데 네. 우리가 헬스클럽 끊어서 매일 가는 쉽지 않죠. 분 거의 못 봤어요. 네. 도성 기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목표가 원래 그러시네요. 네, 목표가 주일입니다. 그거 좀 한 거죠. 자기주도 학습 잘하시는 거고요. 주의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압니다. 네, 네. 저는 메타인지가 저를 잘 좋아서. 압니다. 네.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아. 네, 그래서 본인의 학습을 끊임없이 하려는 노력, 아이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6가지가 있으면 이런 생성형 AI나 새로운 기술들을 비서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지배받을 수도 있다. 주인님으로 모시고 네. 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화면에 나온 챗 GPT 교육혁명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인데 책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How may I assist you today?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조하신 게 그 네. 마지막에 두신 게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챗GPT 교육혁명이라는 책이 이제 요즘 뭐 많이 읽히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저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학습의 방식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 때 네.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외우고 계산하고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는데 외우는 건 여전히 중요한데 하나하나의 정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갑신정변 몇 년? 그럼 몇 년? 1895년? 막 이렇게 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갑신정변이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렇죠. 연도는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개념적 지식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 네. 낱낱의 인포메이션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갑신정변의 존재를 모르면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이게 미래 교육도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 단답형으로 물어보던 이런 객관적 지식을 네. 가지고 역량을 평가하던 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고요. 아니 근데 대입이 그러니까 바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뭐 챗 GPT, AI 혁명, 교육계 혁명이 생긴 거 네. 이런 말 뭐 사실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아니 수능도 바뀌어야 되니까 네. 학생들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네네. 기존 체제로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존 체제로. 3, 4학년.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자녀가 초1이라고 제가 사전 조사를 아, 네, 초일입니다. 예, 예, 네. 예. 챗GPT는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어, 왔는데 예. 초1부터는 아마 바뀔 거다. 오. 초3 이하는. 아.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책 아직 안 읽어보셨죠? 예, 아직 예. 빨리 읽어보셔야 근데 돼요. 검색하니까 베스트셀러 빨간색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맞아요. 사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좀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네. 아내랑님이 챗GPT 핸드폰으로 하나요? 아니면 PC로 하나요? 아, 이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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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클래스를 챙겨보시지 않으셨군요. 실망입니다, 아내랑님. 아니 상크리한테 이렇게 한 번 하면 더 어떡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예, 그 웹에서도 일반 컴퓨터에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 스마트폰 앱에서도 그 검색해서 바로 그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쓰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 챗GPT를 여러 군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아수겁이라는 우리 영어로 하면 S겁인데요. 네, 아. 채널을 추가하면 카카오톡에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S업. 아, 그 한번 해볼까요? 지금 GPT랑 있으시면 네.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우와. 이 스마트폰에서 예예. 아수겁. 네, 아내랑님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네 카카오톡 이 상표긴 한데 카카오톡에 일단 들어가셔서 네, 네. 들어왔습니다. 여시고 하단에 맨 왼쪽에 보면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있어요. 사람 누른 다음에 네네. 위쪽에 가운데 보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아, 네, 검색하는 거. 네. 네. 돋보기에서 친구 찾기에 네. 영어로 네. ASKUP 예, 예. 치면은 가운데 맨 위에 거를 뜨네요. 네. 무슨 채널- 보라색 뭐 이런 게 떠요. 네, 채널 같이 하고 추가. 계시죠? 네네. 그 맨 오른쪽에 노란색 채널 추가를 하시면 아. 채널 추가 되셨죠? 아하. 그다음에 대화하기. 아. 대화를 하면 네네.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챗GPT 를. 챗GPT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동의를 해야 되네요. 신기하다. 네네. 동의하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물어보면 바로 되는 질문하면 거죠.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대화 시작. 네, 이런 게 시작하면 있거든요. 됩니다. 하이볼 한 잔과 인생 고민이라는 코너도 있고 피로 회복 방법. 요즘 뜨고 추천. 있는 이슈들이죠. 아. 하이볼 아.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레시피가 나오고 신기하다. 궁금하죠? 그러면 뭐 양주에다가 뭐 넣어서 이렇게 뭐 얼마나 갑신정변 몇 년을 물어봤던 1884년이라고 맞- 바로 1884 말해서. 년 틀렸네요. 맞습니다. 저. 여름 95년이라고 휴가 했는데. 장소도 여름 휴가 장소도 추천해요. 여름 휴가도 다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카톡 우리 친구 검색하거나 친구 찾기 할 때 맨 사람 모양 누른 다음 위에 돋보기 누르잖아요. 그 누른 다음에 ask up 네, ASKUP. 쓰시면 지금 해봤는데 이게 곧 신기하네요. 챗 GPT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 말고도 앱 중에서 무료로 네네. 이 챗GPT 기능을 앱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보시고 연결해서. 네, 그냥 앱을 하나 깔면 또 먹어도 되고요. 신기하다. 네,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 굉장히 이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어. 예, 유료로 지금 챗GPT 4.0은 유료 20불인데 월 네. 20불. 여기서 무료로 쓰는 앱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왜냐면 이거 회사가 돈을 낸 거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와중에 이도성 기자 누구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정보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아직 한계가 있는 걸 제가 방금 경험했습니다. 아니, 날 몰라? 너 날 몰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챗GPT 기능을 아예 탑재한 시스템이 많이 생기면 미래에는 확실히 챗GPT를 모르면 일상적인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네, 좀 굉장히 들고요. 많은 서비스들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교육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저는 교육 분야만 이제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계시더라도 많이 활용도가 높다. 특히 이제 기자분들 기사 쓰는 것도 지금 맞아요.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네. 위태로운 제가 아는 분도 그 회사에서 그런 걸 제공하더라고요. 그 정치 관련 원고를 5분짜리를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팩트 체크나 이런 건 본인이 다시 해야 해야 됩니다. 되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자기가 한 5분 정도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원고의 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표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학습한 걸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일부는 비슷하게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표절의 위험은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음. 그걸 확인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아, 떠넘기네, 이 녀석이. 확실하죠, 확실해. 책임 회피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쓰실 때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걸 하실 네. 때는 그냥 일상적인 답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네.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창을 올려놓고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 것도 되게 잘 쓰거든요. 학술 논문도 써줘요. 맞아요. 근데 논문을 쓴 문장과 원래 문장들을 확인해보고 확인해야겠네요. 또 인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네.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쓰실 분들은 조금 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자료 조사용으로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료 네, 조사용으로. 맞습니다. 지금 마침 그 유튜브에서도 인생은 고통이나 님이 챗 GPT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아까 정치나 걸러야 된다는 또는 걸. 아주 아카데믹한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좀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팩트 있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은 지금의 챗 GPT가 오히려 좀 인간적이다. 너무 잘못된 말도 하고 아, 약간, 오히려. 네, 우리도 사실 오류가 좀 있잖아요. 네. 아우 저는 오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것만 얘기 안 하는데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네. 완전히 믿으면 안 되고 근데 아직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많나 점점 이제 그런 오류를 우리가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게 약간 환각 상태예요. 아. 본인도 몰래 틀렸는지. 아.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음. 편향적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 기사의 댓글들 정치, 보면 막 편향된 게 많아서 네. 미국에서도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크고 우리도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얘가 만들어내는 답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네.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챗 GPT 사용에 좀 주의하라고 뭐 말도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교육적으로 네네. 어린 애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픈 AI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로그인할 때 연령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아. 13세 미만 연령 체크해서. 근데 그거를 고민하겠지만 제가 예측할 때는 안 할 거다. 왜 그러죠? 지금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 아.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기업이 제한하기가 그래. 쉽지는 그럴 않을 수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특히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건데 애들을 왜 못 쓰게 하느냐. 예, 예. 근데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술 먹으면 기분도 좋은데 애들은 못 먹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연령에 따라서 좋은 것들 이렇게 가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한편으로는 그런 좀 교육의 어떤 양극화라던가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고민했던 부분이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보다 이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격차가 이제 관리와 지도가 부족하면 이 챗GPT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해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GPT-4는 20불을 내야 좋은 걸 쓸 수 있거든요. 네. 아이고 또 3.5는 수학을 많이 틀리고 4.0은 수학 거의 안 틀려요. 아하. 그러니까 20분 낼 수 있는 사람의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듣고 계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훨씬 더 네. 치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랑 김하나 아나운서 아직 애가 없지만 애 당장 바로 닥친 일이잖아요. 2명이나 있다고. 부모로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네, 부모로서. 네. 이게 아마 책을 마지막 읽고. 질문이시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또 네. 책을 먼저 읽으시고요. 네. 네. 책에서 궁금한 부분을 챗GPT랑 상의하시면 아,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자녀가 그치, 네, 자기 아이는 공부적으로 할수 혼자서 있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런 아이가 1000명에 1명 정도 있어요. 아주 영재, 네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아이는 1명도 안 됩니다. 음. 성인도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은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 옆에서 동기부여. 지지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답을 가르쳐 주는 건 한 번에 끝나버리지만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처음에는
보상 기제가 아이들마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초1이면 뭐 게임을 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뭐 사준다거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상을 잘 해주면 본인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잘 찾아주는 게 그 부모의 시점이 언제 역할인데 올지. 그 시점이 안 오는 아이도 있어서 걱정이 돼요.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국영수 사과에서는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일에서. 거에서 네. 그래서 잘- 그걸 잘 찾아 미술이 좋을 수도 있고 음악이 좋을 수도 음악, 있고. 미술, 예체능에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분야에서 오길 더 바래요. 솔직히 네. 국영수보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그 재능과 소질을 찾아주는 건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없고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많이 버셔 열심히 뛰시기 한글 바랍니다. 오래 가야겠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JU 주님이 시험 삼아 신미양요를 물어보니 KBS 음악 방송을 알려주네요. 아, 그런 방송 있나 보네요. 네. 그런가 어허. 그래서 항상 더블 체크를 하셔서 정답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뭐 이도성 기자도 모르는 녀석인데요. 아니 20분 내면 알 수도 있겠네요. 오늘 약간 그 핫하다는 챗 GPT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이게 교양적으로도 만약에 꼭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맞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던 차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기술을 좀 쉽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한 상클 2교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다음에 그거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 아무리 챗 GPT가 발전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저희랑 대화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셔야 네, 됩니다. 훨씬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저희 계정이 뜨거든요. 그쪽으로도 네.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자, 주시죠. 그럼, 교수님 제가 여러분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크라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손도 해야 되는데. 손은 해주시면 이렇게 좋아요. 손은 이렇게. 흔드시면 네.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